네, 안녕하세요. 바위손 사원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제48회 SQLD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교재 선택이나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걸 한번 보실까요? 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그려봤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SQLD는 뭐랄까 좀 복합적인 시험 같아요. 네, 수학 문제라면 개념과 공식만 빠삭하게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고, 근현대사 같은 과목이라면 전체 흐름 바탕으로 달달달 외워서 암기만 확실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SQLD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암기도 해야 되고 제시된 지문에 맞게 공식을 이리저리 적용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전공자라면 단순히 시간만 많이 쓰거나 머리만 좋다고 해서 쉽게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만약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암기 위주로만 공부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꼬아서 나왔을 때 변형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공부 시간까지 부족했다면 이 과목에서 과락에 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용 능력이 뛰어나고 암기도 잘하는 경우, 그러면 보통 정석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편한 방식대로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얼추 정답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왜 답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보기 2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답이 이건지 저건지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죠. 제가 약간 이 경우에 속하거든요.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하고 늘 벼락치기만 타입이에요. 만약 비전공자이고 SQLD에 첫 응시한다면 적어도 10시간은 투자해서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뒤쪽 과목별 학습 전략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기 전에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나중에 SQL로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겠다, SQLD를 따고 나중에 SQLP까지 따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영상을 끄진 마시고요. 그런데 SQLD 비전공자도 할만하다는데 한번 따볼까? 장롱 속 운전면허증처럼 그대로 봉인되어도 상관없고 그냥 자격증 개수 하나 늘려볼까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저는 SQLD 합격을 하긴 했지만 실제 SQLD 코드는 단 한 줄도 작성하지 못해요. 오라클은 써본 적도 없고요. 실질적인 SQL 역량 향상을 목표로 공부한 게 아니라 SQLD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했거든요. SQL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SQLD 시험의 단기 공략법은 알려드릴 수 있죠. 지금부터는 그걸 전제로 설명드릴게요. 자, SQLD 시험을 왜 보게 되었나?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IT 분야 비전공자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저는 그걸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하둡이 뭔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일을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단어들이 조금씩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삼아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하나씩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DSP를 땄고 이번에 SQLD에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합격도 했어요. 제가 만약 에듀엘 직원이었다면 지금쯤 공인중개사를 붙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SQL의 가치, 취업 시 SQL의 경쟁력, 직업 전망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돈을 받고 강의를 편집하는 거긴 한데 강의를 만든다는 게 남 공부시켜주는 거잖아요. 남 좋은 일만 할 순 없죠. 강의를 만드는 김에 저도 이걸로 직접 공부하면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교재 선택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SQLD 교재는 뭘 쓰는 게 좋을까? 이게 저희 회사에서 SQLD 수험서가 나왔으면 그걸 봤을 텐데 아직 SQL 책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타 회사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 흔히들 노랭이라고 부르는 책과 이기적 교재를 봤어요. 이게 제가 SQLD를 2번 만에 붙었는데 처음엔 노랭이만 봤고 두 번째엔 이기적을 같이 봤어요. 이게 노랭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집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부터 하려면은 진입 장벽이 좀 있죠. 책 사이드에 짧게 요약 정리된 부분과 문제 해설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개념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이 과목에서 일부 SQL 구문 용법을 세부적으로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적은 이론서와 문제집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내용을 쭉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벼락치기도 좋죠.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약간 낮은 느낌이에요. 만약 이기적만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다 이러면 시험장에서 문제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하게 볼게요. 노랭이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 위주이고 일부 문제는 여기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초심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벼락치기를 잘 하려면은 개념이 요약된 부분만 반복해서 막 외워야 되는데 그게 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순서도 약간 뒤죽박죽이라 쉽지 않죠.
또 일부 문제는 해설이 그렇게 자세한 편도 아니에요. 뭐 그룹핑 셋이나 롤업 같은 집계 함수, 그리고 계층형 지리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기적은 어떤가? 이기적에서는 함수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예시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되게 편해요. 뭐 주관식 준비하기에도 더 용이한 면이 있고요. 이번 48회 주관식 문제로 레그 함수가 나왔는데요. 만약 노랭이만 가지고 공부했다면 그 레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노랭이와 이기적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이기적을 고르긴 할 것 같은데 책값 아끼려다가 시험 접수비 추가로 지불하느니 노랭이까지 같이 보는 게 결과적으로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SQLD 시험비 비싸죠. 그래서 개인 공부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SQLD는 공부 시간 10시간 넘어가면 뭐 20시간 하나, 30시간 하나 당락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할 만큼 하면은 붙는 시험이에요. 단지 개인마다 필요한 시간이 다를 뿐이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벼락치기 학습 방법이어가지고요. 우리는 적은 시간을 공부하는 대신 학습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1과목. 1과목은 2과목에 비하면 암기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암기 중심이라고 한 건 어디까지나 암기가 필요하긴 하다는 거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특히 1과목의 두 번째 파트 데이터 모델과 성능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들을 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트 하나, 표 하나에 다 붙여넣는 게 최선일까요? 나중에 뭐 순서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 또는 뭐 전체 스크롤 길이 등을 생각해서 간결하게 꼭 필요한 단위 위주로 링크나 참조를 활용해서 여러 시트에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1과목은 이런 논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 돼요. 주식별자나 엔터티의 특징, 정규화와 반정규화도 이렇게 실제 사례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2과목이죠. 첫 파트인 SQL 기본에서 뭐 SQL 구문 종류, DDL, DML, TCL 이런 거 나오면 조금씩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이나 한글의 표를 생각하면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SQL도 기본적으로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정형 데이터니까 엑셀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reate, drop, alter는 DDL이고 delete, insert, update는 DML이라고 하거든요. 자, 엑셀에서 가로 3칸 세로 4줄의 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에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가 뭐 들어있겠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요. 그럼 테두리는 그대로면서 값만 사라지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틀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DML이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드랍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행 자체를 삭제하는 거랑 비슷해요. 테두리까지 아예 다 사라지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것들은 뭐 D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트렁케이트는 DDL일까요? DML일까요? 트렁케이트는 뭐 거의 그냥 시트 자체를 삭제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DML보다는 DDL에 더 가깝겠죠?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편의 위주로 대강 기억한다면은 나중에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SQLD 합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 과목 두 번째 파트인 SQL 활용은 수능 영어 문제랑 비슷해요. 수능 영어 문제 공부할 때 지문 하나하나를 통째로 다 외워서 공부하시나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뭐 가정법이든 관계대명사든 영어 문장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그걸 각각 어떤 순서로 해석하는지만 안다면 새로운 지문이 주어져도 그 노하우로 차근차근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영어에서 문장 구조 파악을 위해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는 것처럼 SQL도 그 대상 컬럼이 무엇인지 필터나 정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면서 순서에 맞게 읽어나가면 쉽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노랭이 문제 중 하나고요. 일단 SQL은 쓰는 순서가 따로 있고 실행되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쓰는 건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실행되는 순서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로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 순서로 문제를 해석해야겠죠. 자,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냥 글자만 따가지고 왜 구했어요?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이거는 묵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프롬절이죠. 프롬절을 보면은 파티션 바이 추천 경로, 오더 바이 추천 점수, 디센트. 그러면 추천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추천 경로별로 묶고
추천 점수가 높은 것부터 이 로우 넘버를 매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뭐 로우 넘버를 매긴다고 하면 얘가 1, 2, 얘가 1, 2, 1, 2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from 다음에 봐야 될 게 웨어절인데 로우 넘버가 1인 것만 빼래요. 그러면은 얘랑 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답은 3번이죠. 참 쉽죠? 네, 물론 뭐 롤업이나 큐브 같은 그룹 함수, 너리프 같은 결집값 관련 함수, 뭐 라운드나 트림 이런 거를 다 알긴 해야 돼요. 문장에 나오는 단어 뜻을 모르면 찍어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요. 수능 영어는 단어 뜻 완벽하게 몰라도 뉘앙스로 유추라도 할 수 있지만 SQL은 그 결과값이 2냐 3이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는 보기 개수 줄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구문 해석에 익숙해져야 돼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사람들이 교재에 나온 해설보다 더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뭐 물론 여유가 된다면 오라클이나 MySQL로 직접 SQL 구문을 타이핑하면서 공부해봐도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직접 타이핑 같은 거 안 해보고 그냥 책만 봤는데도 붙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SQLD 취득하고 이게 좋더라 하는 점들. 네, 저도 모릅니다. 딴지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SQL을 직접 쓰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SQL을 공부함으로써 뭔가 좀 좋은 게 있다면 뭐 일머리가 생긴다? 정규화나 반정규화 같은 게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SQL로 뭐 데이터 모델링을 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이런 SQL적 마인드가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성과가 좋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쪽 데이터 분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자격증이 ADSP, SQLD, DASP,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정도가 있는데 이 DASP의 4과목 데이터 모델링 과목이 SQLD 1과목과 많이 겹쳐요. 그래서 DASP도 볼 생각이 있다면은 SQLD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DASP는 제가 봤는데 좀 내용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메리트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제가 심심할 때 간단한 뭐 1, 2차 방정식이나 뭐 수도쿠 같은 퍼즐 푸는 걸 좋아하는데 SQLD 이 과목 문제도 풀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심심할 때 한 번씩 풀어보면 더 좋겠죠? 네, 뭐 할 말이 더 없네요. SQLD 준비하시는 분들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